자, 이번에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고, 일요일에 이 발표가 나자마자 다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도 막 여러 명이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던데, 일단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보수 인사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단 과거에 내란에 동조했던 발언을 했다. 이게 큰 문제가 돼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이런 사람을 과연 후보자로 지명을 해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국정 철학이랑 맞는 인물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확장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퍼주기 예산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국정 철학이 안 맞는다. 그 다음에 내란에 동조했던 인물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적절한 인물이냐. 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냐.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네. 벼슬이 무섭다. 벼슬이 무섭다. 네. 네. 본인의 신념도 버리고 당적도 버리고 평소에 했던 말도 뒤집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다 버렸잖아요. 이해운이 지금 오늘 사과도 하고 다 뭐 당적도 버리고 뭐 비밀 보안 유지하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그깟 자기 정치적 아니 경제적 무슨 정책적 소신 따위 못 버리겠습니까? 아니 일단 내랑 동조한 건 사과를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정책 그 뭐 예산 정책 관련해서는 아직 뭐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당적을 버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과 그리고 본인의 이제 뭐 확장 재정보다는 이제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고 평소에 얘기한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까요? 두 번째 버리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벼슬이 무섭다고. 벼슬 주면 다 할 수 있다. 벼슬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깟 거 다 버릴 수 있지. 네. 예, 그래서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게 그리고 물론 기획예산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예전에 이를테면 노무현 정부 때 막 변양균 뭐 이런 분들이 기획예산처 장관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간 정책실장이었구나 그때는 변양균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제 정권의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제 했잖아요. 기획예산처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 전문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해운 전 의원도 사실 전문성이 있다. 예산의 전문성은 없죠. 예산은 특수 파트예요. 예산은. 그래서 기재부도 1차관이 있고 2차관이 있는데 네. 기재부 2차관이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재정경제부가 됐다가 기획재정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을 하는 거고 네. 집행을 하는 거고 이거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그 내부에서도 세부 전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하는 사람들은 진짜 꼼꼼하기 때문에 이해운 의원이 경제를 했다고 해서 예산 전문가는 아니다. 네. 나라살림연구소 이런 데가 예산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 네. 그래서 이해운 의원은 생각보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들을 그냥 하고 오히려 그 차관이 뭐 누가 오면은 네. 그 차관의 판단에 굉장히 의존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다. 그래서 뭐 충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다 따라갈 것이다. 다만 그런 거는 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속 대련처럼 네. 예를 들면 이거는 조금 너무 예산을 많이 쓰거나 이거는 우려됩니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에서 뭐 기획예산처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가 좀 이거 해보겠습니다라는 오히려 약속 대련용으로 쓸 가능성이 있지. 네. 이미 정치적 소신 뭐 이런 거 소신도 솔직히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약간 다 버렸는데 네. 그런 일은 전혀 없고 그냥 저는 귀순 용사라고 생각해요. 귀순 용사. 네, 북한에서 네. 이제 탈출했잖아요. 김일성. 그러면 이제 남한에서 이제 이 사람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김일성 개새끼 해봐. 이제 이거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체제에 대해서 먼저 부정하고 이쪽에 홍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란 옹호에 대해서 사과했듯이. 그러니까 이해운은 정확하게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대해서 뭐 그게 모든 주류의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거 부정하고 이쪽에 대해 반성문 쓰고 네. 이게 원래 귀선 용사들이 하는 거고 이 체제 홍보가 우월성이 있는 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거 다 했으면은 무슨 경제적 정책 소신 이런 거 안 중요하다. 그런 네. 거는 본인의 소신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발휘하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노선을 따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파격이죠. 그냥 뭐 상대 진영 사람 한 명 데려와서 적당한 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 네.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정부 재정 운영과 미래 기획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 자리를 준다는 거는 상당한 정책적, 정치적 여러 가지 함의를 저는 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이해운 의원이 전문가인 건 맞지만 KDI 출신에 그렇다고 대체 불가능한 네. 그런 전문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그러면서 아까 세력을 다 이제 배제하고 그 사람을 앉힐 네, 만큼이냐. 이쪽에는 도저히 저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앉힌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이를테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현 정부의 그 경제 재정 운영 철학과는 조금 다른 네. 그런 포지션에 서 있던 사람인데 그러나 현 정부의 큰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네. 그러면서도 일정한 레드팀 역할, 약간은 좀 균형, 체크 앤 밸런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발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분이 탄핵 이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네. 물론 그거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네. 집회 나가서 발언하고 그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올지를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고 그 생각보다 센 반응이 오니까 조금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오늘 대통령이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네. 이 인사의 의미에 대해서 네. 길게 얘기를 맞아요. 한 무지개 거라고 얘기를 막 생각합니다. 하면서. 저걸로 진정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대통령의 그런 설명도 중요한데 본인의 태도예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사과는 했지만 이분이 어제 오늘 이틀 그 카메라 앞에 서면서 얼굴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화색이 만면에 그냥 돌더라고요. 행복해 죽겠어.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고 네. 정말 뜻하지 않은 정말 네. 뜻하지 않은 행운이 나에게 뭐 이런 하늘에서 거? 로또가 지금 막 떨어진 것 같은 네.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 근데 좀 사실 겸연쩍은 상황이고 네.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두렵고 긴장될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만면에 웃음을 띠고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워딩으로 여권 지지자들이 넘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내란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내란 세력이라고 그랬었거든. 네. 지난 집회에 나가서는. 네. 그래서 진정성 같은 거를 오히려 좀 발견하기가 어렵더라. 아, 그래요. 그래서 청문회 때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다. 그리고 당시에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도 웃긴 게 네. 저분이 정치를 갖다가 수십 년 했잖아요. 네. 삼선 의원 출신에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렇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UCLA에서 박사하고 KDI에 있었고 근데 그 저런 위헌적 비상계엄의 헌법적 의미를 파악을 못했다고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나서 휩쓸리기- 거기 집회 나가가지고 윤석열 석방하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오히려 그게 참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지 못한 그런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정책적으로 본인이 네. 이 정권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가겠다는 것도 웃겨요. 네. 본인은 학문적 소신, 전문가로서 소신이 그게 아니었거든. 네. 따라가겠다는 것도 웃겨. 근데 확장 재정에 대해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 더해지면 이 정책이 더 단단해지고 네. 이 정책이 훨씬 더 균형감을 갖고 내부에 그런 어떤 그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그거에 대한 이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본인의 숙제일 거고 네. 저는 더 중요한 건 정치적 의미라고 봅니다. 네. 정책적 의미라기보다도 네. 제가 이제 SNS에도 그걸 쓰고 한겨레에서도 온라인 기사에 그걸 받아서 썼던데 네. 헤게모니 전략이죠. 헤게모니 전략.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여권에서 저런 인사들을 영입하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네. 훨씬 더 확장적으로 어허. 이를테면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과 중심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상대의 발밑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라고 보고 국민의힘 고사 작전인가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네. 이미 국민의힘이 자멸의 궤도에 들어가 있어요. 저 내란 정당인데다가 네. 수권이 불가능한 지역주의 정당인데다가 극우 컬트화된 정당이에요. 네. 얼마나 아직도 쉬워요. 반성안 하고 있고. 요리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때문에 과거의 보수가 수권 세력일 때의 유능한 엘리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영입하면 네. 저쪽은 이제 인재의 구조적 악순환에 접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쪽은 이제 더 탈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저기는 악순환, 우리는 선순환.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겠다. 저는 이런
포지티브한 정치적 공세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공세가 먹히도록 반응을 해줬어. 막 제명하고 바로 제명하고. 발작하면서 막 제명하고 매일매일 이걸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네. 진짜 하수처럼 굴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 더 쉽지. 이재명 대통령이 딱 원하던 반응인가요? 네, 저렇게 하면 더 쉽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확대 해석이 막 되는 거 아니에요. 조경태도 온다더라. 뭐 누구 국토부 장관, 아니, 또 해수부 장관으로 온다거나 그래서 뭐 이게 자칫하면은 국민의힘이 여기서 더 중심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경쟁적 양당제가 재편돼요. 하나의 거대한 네. 중도 보수 정당과 왜소화된 극우 세력으로 네.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포석까지 두고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을 한 거다. 그런 헤게모니 싸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말씀하신 거에 뭐 상당수 동의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훈 임명하는 거를 이제 뉴스로 일요일 저녁에 이제 제가 뭐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술 먹으면서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웬만한 거 안 놀라는데. 술 먹기엔 이른 시간에 발표했던데. 예. 4시부터 술을 좀 이른 시간에. 4시부터 술을 먹었어, 제가. 예. 이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네. 이재명 무섭다. 예, 이재명 무섭다라는 감정. 그리고 이해훈 신났겠네. 예, 뭐 그건 다 좀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섭다라는 느낌이 뭐였냐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정치 여론전의 달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어차피 언론은요 매일 뉴스를 생산을 하고요. 그 뉴스를 뭐가 됐든 어디 채워야 되는 거야. 일면 톱도 채워야, 신문으로 따지면 방송도 첫 번째 뉴스 채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뉴스를 던져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분산시킬지,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내가 헤게모니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다 계산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시기와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예를 해가지고. 들면 보십시오. 지금 이 전에 이해훈 던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 네. 업무 보고를 가지고 주목을 쫙 생중계. 끌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뭐 그 선택할 수 없는 일정이었지만은 또 미국 에이펙이 있었고 네. 한미 관세 협상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던진 게 이를테면은 정원호 뭐 일잘러다 칭찬도 하고, 누구는 특사로 갔네, 훈시경 어디 갔냐, 땅 뭐 이런 샀냐. 땅 샀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기사거리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은요, 지금은 김병기로 일면 톱부터 다 도배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이해훈을 던짐으로 인해서 이거를 뭐 물타겠다라는 것보다로 이거를 내가 주도권에 다 잡고 가겠다. 그러니까 뭐 다 말씀하신 거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내란 옹호를 한 번만 했겠습니까? 맨날 나가서 얘기해. 그거 뭐 맨날 집회 나갔거든요. 네. 뭐 나도 나중에 한 거지만 요즘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한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훈 의원은 욕먹을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네. 왜냐면은 당에도,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먼저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도의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밀을 진짜 지키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다. 1분 전에라도 얘기를 했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명 발표하기 뭐 10분 전에라도. 10분 전에라도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지만은 이해훈은 이미 그런 소신이 있는 사람보다는 자리에 맞는 사람,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를 정확하게 또 그 전문성으로 포장된 것과 이 사람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총체적인 걸 다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이게 나쁜 것인가, 그러면은. 네. 우려도 할 수 이 있고 선택이? 그러는데, 자, 아까 제가 이제 귀순용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 이제 황장엽도 네. 데려온 거잖아요. 황장엽 주체 사상에 맞는 황장엽을 귀순시켜가지고 네. 태세 활용하는 게 나쁜 건가요? 이해훈이 얘기했던 게 나쁜 거야. 내라는 잘못된 거고 내가 잘 몰라.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지만은 맞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거에 그것을 보면은 네. 이거는 공작이 됐든 뭐 이런 뭐가 됐든 이런 게 잘못된 있었지언정, 전략은 아니다. 예, 잘못된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확장재정 뭐 건전재정도 논란이 있지만은 지금은 보수적인 학자들도 대부분 다 확장재정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나라 내수가 지금 완전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장재정 자체가 물론 개별 사안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은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뭐, 따라서 그건 다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저는 뭐 나쁜 건 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아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정치적으로 보면은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겨울에 특히 인기 많은 고급 조개, 새조개 한상 세트를 소개합니다. 새조개 살만 500g에 각종 야채와 양념까지 모두 보내드리는 새조개 샤브샤브 4인분과 새조개 초무침 300g까지 이런 한상 세트가 23,9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한정 수량 초특가 이벤트라 준비된 재고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자동 종료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저는 뭐 나쁜 건 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아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정치적으로 보면은 매우 잘한 거죠. 매우 잘한 거다. 오, 네, 매우 네. 유능한 거죠. 네. 왜냐하면 술을 잘 냈다. 상대는 무너뜨리고 이쪽은 넓히면서 명분까지 넓히고 아니 국민적 시선에서 보자고요.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까지 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요직에 앉혀서 기용하겠다라는 네. 광폭 정치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긁혀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배신자가 어떠니 막 짜증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국민의힘 왜 저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속좁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너무 지금 군다? 하수같이 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장동혁 대표는 또 당성 얘기를 꺼내요. 네. 저런 일이 당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래. 그래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야? 지금 정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운이 좋구나. 저런 야당을 만나서? 어떤 면에서 운이 나쁜 거고 네. 어떻게 말이 통해야 뭘 같이 하는데 또 이게 정략적으로 보면 운이 좋은 거예요. 상대가 너무 허접하니까 사실은 이쪽의 악재도 대충 가려지고 네. 한마디로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도 볼 때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저거 가지고 긁혀가지고 그렇게 막 발작하면 그러면 진짜 이건 이 의도에 정확히 넘어가는 거지. 네. 그런 방법밖에 없냐 도대체 지금. 오히려 저거를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우리랑 대화하자. 우리가 유능한 인재 얼마든지 추천하겠다. 대신에 정책적으로 이런 거 협의하자. 이렇게 못 나오나요? 그러게요. 이게 너무 그렇게 못난 못하네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 뭐 곧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 사실 민주당도 마냥 방어하기만도 약간은 좀 애매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공격을 주로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답니다. 어떤 거요? 거기도 갑질이 만만치 않다는 소문이 좀 흉흉하게 떠돌아요. 이게 오늘 아침에 저도 라디오 들었는데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님이 자, 보좌관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뭐 그렇게 세게 얘기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말을 못하겠고 네. 장성철 소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에 그렇게 장성철 물어봐야 소장이 되나요? 네. 나는 이혜훈한테 전화 안 받았는데 이혜훈 훌륭한 분이셨어요. 일에 대한 네. 열정이 넘쳤어요. 네, 네. 왜 새벽에 그럼 전화를 그렇게 받고 했어요?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열정이 넘쳤다라는 얘기로 하시더라고요. 네. 믿어지십니까? 아니, 어쨌든 새벽에 전화를 했다는 얘기네. 의원이 일 욕심이 많아서 과하게 일을 시켜서 워라밸을 못 지켜줘가지고 이런 거는 갑질이 아니에요. 지금 워낙 갑질이 세기 내가 때문에 얘기하는 그런 건 거 그게 가지고는 아니잖아. 그런 거 요즘 가지고는 갑질이 갑질의 이제 가장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는 네. 자기 가족들 문제를 보좌관들한테 시키는 이거거든.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다 모으고 있대 지금. 네, 지금 다 찾고 있어요. 이혜훈 지금은 네. 보좌진 전성시대야. 지금 보좌진이 다 그래서 내란 동조가 아니고 갑질로 청문회 통과 못했어요. 그래서 장성철의 그렇군요. 입을 네. 장성철의 입을 주목해라. 네. 아니 왜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셨는데 1년 만에 관뒀는지를 좀 물어보세요.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왜 1년 만에 관뒀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가 또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